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염 방지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풍기랑 압축기 등등 안전 장치랑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염 방지기입니다. 화염 방지기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포인트가 3포인트, 3개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화염 방지기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화염 방지기라고도 나오는데 그냥 플레임 어레스터라고 해서 영문으로 나오는 케이스 또는 그걸 한글로 그냥 그대로 풀어서 나오는 케이스가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중요하고요. 보신 것처럼 화염을 방지한다는 개념을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탱크가 있으면 탱크 안에 화염이 들어가면 점화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화염 자체가 점화원이니까 점화원이 들어가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는 자체를 막아주는 장치.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상압 또는 저압, 가연성 가스 증기를 발생시키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증기를 방출하거나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장치다. 근데 설비에 이것도 가끔 나와요. 설비에 뭐 상부에 설치하는 게 원래 핵심인데 뭐 측면에 하부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설비의 상부에 설치가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통계 밸브 후단에 설치한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염 방지기 자체 플레임 어렸을 때는 너무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안전장치에서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핵심은 증기를 방출하거나 탱크 내에 외기를 흡입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장치, 안전장치, 플레임 어레스트, 그죠? 그 다음에 설비 상부에 설치한다. 화염 방지기,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은 불꽃이나 화염의 소염거리와 소염의 직경거리 원리를 이용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기에서 넘어오는 점화원이 불꽃이 막아주는 장치다. 화염을 막아주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40메시 이상의 가는 눈금의 철망을 여러 겹을 겹칩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인하점이 섭씨 38에서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38도 이상이 되거나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인화방제방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38도에서 60도 사이의 인하점을 갖고 있는 물질은 화염 방지기가 아닌 인화 방지망. 이거는 화염 방지기 말고 인화 방지망은 이게 망처럼 좀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도 제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플레임 어레스트입니다. 들어온 것들을 차단시켜 주는 장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호되는 그런 면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결국엔 탱크가 있겠죠. 탱크 안에 내부가 되겠죠.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 화염 방지기의 구조를 잠깐 보신 겁니다. 벤트 스택이죠. 벤트 스택은 벤트 된다는 거는 뭔가 필요 없는 물질들이 나온다는 벤트 된다는 개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이 스택이죠. 스택. 그래서 탱크 내 압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과압이 되면 벤트해야 되니까 약간 안전장치라고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온도 상승이나 탱크 내 공기를 자동으로 대기 방출하는 경우에 이제 내부의 압력의 상승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벤트 스택이다. 그리고 보시면 가스나 증기를 바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배출구보다 당연히 높고 세이프티 에어리어, 세이프티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로 이제 방출구를 거기다 갖다 놔봐요. 그럼 지나가다가 부딪혀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케이스는 위험하니 안전한 장소에다가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체크 밸브의 유형인데요. 이거는 가끔 요게 문제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 있어요. 다음 중 체크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스윙형, 리프트형, 볼, 3볼. 이거 되게 쉬워요. 외우기도. 엄청 쉬워요. 체크 밸브 3볼. 3볼. 그죠? 스를 약간 발음을 좀 적게 하세요. 스라고 하지 말고 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볼. 스윙형, 리프트형, 볼형. 무슨 밸브? 체크 밸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뭐 여기다는 여러 가지 써긴 한데 뭐 체크, 뭐 스윙 이렇게 좀 하긴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3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윙형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태예요, 형태. 이거는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 상태에서는 여기가 닫혀지겠죠. 반대편에서 체크 밸브가 뭐예요? 반대편에서 유량이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반대편이죠. 여기죠. 여기서 일로 갈까요? 못 갑니다. 왜냐면 이게 닫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열리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윙형으로 돼 있으니까. 볼형입니다. 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개념. 디스크죠. 디스크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디스크가. 이런 개념. 리프트형.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스리볼이 됐으니까 스리볼. 디스크도 사실은 있긴 하네요. 그죠? 디스크. 그러면은 그죠? 사투리 하나 들어가면 되죠. 스리볼 인 D. 그죠? 요거 D. 그죠? 마지막입니다. 재밌네요. 마지막 스리볼 인 D. 네 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다 나온 거니까 절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정답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블로 밸브라고 해서 블로는 불어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과잉 압력을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다. 스팀 트랩입니다. 증기 배관에서 생성하는 응축수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스팀 트랩을 통해서 그걸로 응축수를 이제 배출할 수 있게 스팀 트랩이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종류는 디스크 바이 메탈식, 버킷식. 시험에 나오진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바버 D 뭐 이렇게 혹시라도 정말 나온다면, 근데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벨로우즈식의 안전 방출 장치. 주름관이죠. 벨로우즈가 이제 주름관이 좀 있는 그런 건데 스프링 압력에 의해서 고정이 되고 설정 압력을 넘는 경우에 작동된다. 그리고 뭐 여기 나오면 부식성, 독성. 그다음에 후압이 존재하고 증기압 변화량을 제어할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백업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백업. 백업 시스템의 개념을 뭐 안전 밸브, 릴리프, 플레어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백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뭔가가 이제 작동이 돼서 뭔가 오류가 발생이 돼서 작동되는 경우에 백업하는 그런 개념들의 안전 밸브, 릴리프, 플레어 시스템. 인터럭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뭔가 기계가 작동되지 않고 작동을 멈춘다. 복귀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그러니까 뭔가 로직 센서라고 하는 센서가 있어야죠. 센서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로직이죠. 그러니까 센서가 있어야 돼요. 공정 상황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센서가 검출부가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파이널로 작동하는 뭔가가 밸브가 닫히든 그런 것들. 기계 작동을 더 이상 멈춰야겠다라고 하면 기계를 스톱시키면 되겠죠. 펌프를 스톱하면 됩니다. 그것도 인터럭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건 송풍기입니다. 송풍기. 송풍기는 보신 것처럼 기계를 수송하는 장치입니다. 토출 압력이 1 이하의 저압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한다. 이게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회전형, 용접형. 회전형, 용접형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기계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체를 송풍한다. 기체를 보낼 송이잖아. 그렇게 보내주는 역할들을 좀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심식 송풍기, 충유식 선풍기, 뭐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내부의 임펠러를 회전시키지 않고 원심력에 의해서, 그리고 회전에 의한 추진력에 의해서, 그죠? 프로펠러 회전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또 회전식은 여러 개의 피스톤을 설치하고 이것을 회전시켜서, 그다음에 왕복동식은 실린더의 피스톤을 왕복시켜서,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송풍기의 개념으로 들어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앞에다는 이렇게 잡아도 왕회, 축, 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왕 회장님 축하해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네 가지를 외운다고 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안 나와서 포인트는 하지 않았어요. 포인트 보시면 요거 중요한 거 가끔 나옵니다. 송풍기의 상사 법칙이라고 해서 뭐랑 뭐는 비례해요, 뭐가 뭐는 반비례해요. 근데 일단은 문제에서 반비례라고 하면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송풍기의 어떤 법칙상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비례한다. 다 비례한다고 나왔어요. 비례한다. 첫 번째 뭐가 비례하냐? 송풍의 양은, 송풍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회전을 많이, 그 회전이 돌리면 돌릴수록 그거랑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전을 적게 돌리면 송풍량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압은, 압력은 회전수의 어떤 제곱에, 이제부터 이제 약간 고민해야 돼요. 그냥 비례가 아니라 어떻게? 제곱에 비례한다. 축동력은 L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점점 비례하는데 그냥 비례냐, 제곱에 비례냐, 세제곱에 비례하냐가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문제도 출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송비, 정말, 곱빼기, 세력 이렇게 되는데 배송비가 이제 송풍기잖아요. 배풍기라고도 하기도 하는 뭐 송풍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비례합니다. 그냥 송풍기는 다 비례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정말 비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배송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은 정합의 정자를 썼고요. 곱에 비례합니다. 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세력이라고 돼 있어요. 세력. 그래서 세력은 뭐예요? 요 세랑 그냥 력을 그냥 여기다 넣었어요.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력. 세력,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력, 무슨 력? 축동력.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정말, 곱빼기, 세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우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기입니다. 압축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토출 압력이 똑같이 이렇게 1 이상의 공기 또는 기체를 수송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비슷하죠, 그죠? 아까 나왔던 그 송풍기랑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축기는 캐싱 내에서 한 개 또는 수개의 특수 피스톤을 설치하여 이것을 회전시킬 때 캐싱과 뭐 이렇게 피스톤 사이의 최적이 감소하기 위해서 기체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기체를 압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회전식으로 하는 거냐, 왕복동식이냐, 그런 개념, 충류식이냐,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한 추진력에 의해 기체를 압송하는 압축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나오는 순간, 충류식을 생각하시면 되더라, 충류식. 그러니까 이거는 송풍기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펠러가 나오는 순간, 프로펠러 회전, 그죠? 이런 회전, 그런 거에 나오면, 충류식이구나. 그러니까 추진력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앞에도 추가 들어가잖아요, 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축기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펌프의 이상 현상입니다. 펌프는 이제 잘 작동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펌프가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 현상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 지금 보시는 공동현상. 오히려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아주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시면 캐비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먼저. 관 속에 물이 흐를 때 물속의 어느 부분의 증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생기면 물이 증발되는 거예요. 그 물이 증발되면은 이제 비등점에 의해서 당연히 증발되니까 기체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펌프는 원래 액체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헛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좀 돼 있죠. 그냥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끔 뭐 그런 적 있으실까요? 이제 밑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액상에 뭐 우유가 됐든 아니면 음료수가 됐든 그런 걸 먹을 때 빨대를 꽂아서 할 때 드실 때 갑자기 이게 양이 적게 나오면 위 중간에 보면 기포 같은 게 생성되는 거를 간혹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사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기포가 다수 발생되는 현상이다라는 표현 좀 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이건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요? 다음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면 이거 나오겠죠. 현상의 종류 이름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엔 증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생기면 물이 증발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물속에 거기에 기포가 발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펌프가 이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액상을 돌려야 되는데 기상이 되다 보니까 헛돌 수 있기도 하고 제대로 성능 발휘도 못하고 그러면 헛도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이상 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되죠. 펌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이 된다는 거예요. 고장. 그런 경우 생기는 펌프의 이상 현상,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발생 조건은 흡입 양정이 지나치게 큰다는 흡입하는 양정은 엄청 꼭대기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흡입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너무 크게 되면은 그럴수록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펌프는 그냥 1층에서 1층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쉽진 않죠, 그게. 높이를 최대한 낮게 설치한다는 거죠. 들어오는 관 자체를. 그래서 이제 흡입관의 저항이 증대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입의 과속으로 유량이 많이 이제 증대되는 경우랑 관내의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다. 근데 예방 방법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펌프의 회전수를 계속 펌프가 돌아가는 수를 너무 높이다 보면은 그만큼 사실 그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상적인 회전수를 해야 되는데 펌프 회전수를 더 혹시라도 낮추게 되면은 이런 캐비테이션 현상을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흡입비의 속도도 작게 하고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흡입관의 어떤 손실 수두라고 하는 것도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되도록 낮춘다는 거죠. 근데 1층이나 이런 데 위치 자체를 그리고 유효수습 헤드를 크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역시 이제 거꾸로 이제 잘못된 것으로 해서 펌프 회전수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높이면은 캐비테이션 현상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확인하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수격작용이 있어요. 워터 hä머링이라고 해서 계속 치는 거예요. 무슨 치는 개념이죠. 물이 압송할 때 정전 등에 의해서 펌프가 멈추면 수량 또는 수량 조절 밸브를 급히 개폐한 경우 관내 유속에 의해서 급격히 변하면서 물에 심한 압력 변화가 생긴다. 압력 변화가 심해버리면 왜냐면 정전됐다가 다시 하게 되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돌려가는 어떤 펌프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정전등이라는 표현 좀 했잖아요. 멈춘 다음에 다시 또 개폐해서 또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때 심한 물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물결 치듯이 그런 개념이 좀 된다. 그래서 수격작용이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서징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펌프의 운전 시 특별한 변동을 주지 않아도 진동이 발생해서 주기적으로 운동 모양적이 변동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펌프 운전할 때 특별한 변동을 주지 않아도 진동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변동하는 현상을 서징 현상이라고 한다. 풍량도 감소시키고 배관의 경사를 완만하게 교축 밸브를 기계에서 가까이 설치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바이패스 시키는 방법 등등등이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징 현상이 있었고 세 가지 현상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베이퍼 록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정답 이게 실제 기출에 나왔었던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베이퍼 록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현상으로 바꾸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액체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관 속을 흐를 때 유동하는 물 속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액체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에 액체가 증발된다 그랬죠. 액체 증발. 이때 발생되는 현상. 그러면 관의 부식도 초래한다. 캐비테이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왕복식의 압축기의 주요 현상 원인이 보신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뭐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닌데 왕복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현상 이런 것들 온도도 변화되고 크랭크 주변 이상음 그다음에 실린더 주변의 이상 그러니까 압축기다 보니까 이상음이 발생되면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압력 온도 변화 밸브의 작동음의 이상 그다음 운전 시 토출 압력이 뭐 갑자기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더라. 이런 현상으로
여기 보시면 피스톤에 어떤 마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상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어링의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흡입이나 토출의 어떤 불량이 돼도 당연히 그러면 토출의 불량, 밸브의 불량, 흡입의 불량이면 온도도 영향이 있겠고 압력도 영향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케이스는 적더라. 이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배관을 이제 연결시켜요. 관을 관끼리 이으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때 이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그 사이 뭐 가스켓도 물론 넣지만 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온도 변화 클 때는 신축을 고려해 당연한 거죠. 온도 변화 압력이 심하다 왔다 갔다 막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고려해서 신축 이음을 뭐 사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이제 어쨌든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보이는 형태는 이걸 얘기한다. 제일 많이 나온 것만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보요, 엘보. 엘보는 뭐예요? 엘보 여기. 딱 봐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팔은 보세요. 이렇게 꺾였잖아. 엘보. 엘보. 똑같죠? 그죠? 그게 45도냐, 이형 엘보냐. 그러니까 엘보만 알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세요. T가 있죠. 이렇게 T. 뭐 여기 보시면은 T가 있어서 여기 가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T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엘보가, 이것도 뭐 엘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 요거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 자체가 유속 흐름이 절로 일직선으로 쭉 가는데 여기 생겨봐요. 딱 생겨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꺾이죠? 그러면 관이 어떻게 해요? 방향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45도 바꿔줘요? 90도 바꿔줘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유속이 계속 세다 보면 이런 데는 계속 액체가 치니까 다른 데보다는 그만큼 더 마모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T 크로스 뭐 이렇게 돼 있죠. 크로스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소켓도 있고요. 소켓인데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거겠죠. 캡도 있겠고 부싱 뭐 등등등 돼 있습니다. 플러그는 뭐야? 막아주는 그런 개념. 닛불은 연결하는 개념.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유니온 이런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시험에 나오는 가장 많은 형태는 어떻게 해요? 요거 보신 것처럼 용도에 따른 부속 여기 나오죠. 용도에 따른 관 부속품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출제자한테도 너무 좋은 자료 같아요. 왜냐하면 용도를 봤을 때 다음은 배관의 관로를 연결할 때 쓰는 관 부속품은 어느 것입니까? 거꾸로 할 수 있죠. 관로를 연결할 때 쓰는 관 부속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많죠. 근데 그동안의 기출을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1번 보시면 관로의 방향 지금 나왔죠. 아까 관로의 방향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꾸겠죠. 십자관도 마찬가지죠. 십자, 크로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건 역시 엘보. 그 다음에 이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의 지름을 예를 들어서 100A짜리가 있는데 이걸 25A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연결하면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여주는 장치. 그걸 뭐라 그래요? 리듀셔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레듀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리듀셔라는 부싱도 물론 있고요. 이렇게 근데 리듀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그림 자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는 좀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레듀셔 자체가 지금 제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보면 이렇게 결국엔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근데 얘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게 T를 보시면 위에는 없고 얘하고 얘만 있는 거야. 크기가 작죠. 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지금 보셨던 뭐다? 레듀셔다. 그다음에 가지관 설치하는 경우는 당연히 T자를 설치해야지. 왜냐면 이 메인관이 있어요. 그럼 가지관 설치하면 연결시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Y자관 이거 잘 안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유로를 차단할 때 가끔 나옵니다. 플러그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플러그로. 이런 경우도 있더라. 캡으로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로를 차단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있다. 뭐가 있다? 밸브도 있다. 네, 밸브도 있다. 근데 플러그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유량을 조절할 때 필요하죠. 양을 100% 보내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지금은 50%면 적당한 거예요. 관으로 하게 되면 100% 다 가니까 그만큼 반만 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 밸브를 설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현재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노란색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외의 것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되게 중요한 그런 자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는 배관 특성에 결정짓는 요소들, 설계 압력이나 온도나 유량이나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가스켓, 기억나시죠? 가스켓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끼는 거, 그죠? 밀착시켜서 여기 나오죠.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써 있죠. 금속 사이에 밀착이 되어서 기계적 강도가 강하고 가공성이 좋도록 설치하는 장치는 플랜지, 가스켓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틈 부식은 당연히 부식 그런 부분들을 발생이 되면 틈이 부식되는 가스켓 부식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시는 거는 밸브입니다. 밸브. 밸브는 역시 핵심은 뭐예요? 이 약간 쉬우면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해. 이런 문제 나오면. 유체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조절하는 개념이잖아요. 밸브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스탑 밸브랑 게이트 밸브로 뭐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스탑 밸브는 배관으로 완전 차단, 가감. 게이트는 여기 게이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뭐 적게 많이 완벽하게 다 닫냐 아니면 반만 닫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더라. 기능별로는 감압, 조정, 체크, 안전 밸브 등이 있습니다. 밸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기능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뭐 유량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로도 사용을 하더라. 보신 것처럼 이 게이트 밸브로 있죠. 유량 조절할 수 있어요. 완벽하냐 아니면 이렇게 완벽하게 다 닫냐 아니면 좀 더 반을 여냐 이런 개념이 있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스탑이라는 개념의 어떤 구조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완전히 차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요 공기 흐름입니다. 이거는 밸브의 계략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열린 상태, 뭐 버터플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터플라이는 나비잖아요. 이게 이런 면들이 여기 면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기억하시죠? 판때기 하면 기억나는 거 뭐가 있었죠? 안전밸브 친구인 거. 그거 있잖아요. 파열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리면 일자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닫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무슨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여기에 볼이 들어가 있어요. 동그랗게 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볼 밸브. 밸브도 이렇게 딱 이해하시기가 이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시는 거는 뭐냐면 이제 계측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 장치. 계측을 한다는 거는 뭔가가 압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뭐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는 측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압력계라고 돼 있어서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압력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 거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액주식 뭐 해서 보시면은 압력계, 그래서 U자관, 단관식, 뭐 경사관식 압력계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2차, 그 다음에 이제 종류도 좀 나오긴 하네요. 뭐 브루동관식, 벨로즈식, 다이어프램식, 전기저항 압력계식, 피해조 전기 압력계식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계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더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량계는 뭐예요? 유량계는 유량을 측정해주는 장치겠죠. 그래서 액체의 또 유체의 그런 부피나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간접식 유량계 돼 있죠. 이렇게 유량과 관계에 있는 다른 양을 뭐 측정할 유량을 구하는 그런 유량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차압식, 뭐 면적식 이렇게 구분을 좀 돼 있더라. 이건 제가 봐도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좀 또 가끔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보시는 뭐냐면 아세틸렌 용접 장치 및 가스 접합 장치입니다.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아세틸렌 용접 장치 쓰잖아요. 이거는 기계에서도 우리 과목 중에서 기계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일부의 내용들은 화공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좀 역할이 있어서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서도 좀 나올 수 있더라. 근데 보시면은 역화되는 경우가 있죠. 역화. 거꾸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치의 성능이 불량하거나 토치가 가열되거나
토치 끝에 뭐 석회분이 끼었거나 산소 공급이 너무 과했다. 그래서 압력 조정기에 고장이 났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역화가라는 개념에서 역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더라라고 해서 안전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취급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뭐 아래에 있는 가까운 부분에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는 뭐 그렇지 아니해도 됩니다라고 돼 있어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발생되는 발생기와 가스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더라.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그죠? 그래서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조 설비의 고압 건조기와 충전용 교체 밸브 사이에는 역화 방지 장치를 설치해라. 얘는 역화 방지 장치 설치하는 거네요. 그죠? 거꾸로 충전용 교체 밸브랑 고압 건조기 사이입니다. 이런 경우는 건조기 사이에서 다시 이제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라. 밸브의 작동 순서입니다. 그래서 밸브를 작동하는 순서는 점화 시에 조정기 압력을 조정을 먼저 해야겠죠. 점화하는 겁니다, 지금. 아세틸렌 용접 장치가 목적은 용접하기 위한 거잖아요. 용접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먼저는 압력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 밸브를 열어야겠죠. 뭐 서서히 열겠죠. 한 번에 팍 열진 않겠죠. 그 다음에 소화 시에는 산소 밸브를 이렇게 먼저 닫고 아세틸렌 밸브를 뭐 닫는다. 거꾸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스 용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중 아세틸렌 용기 또는 가스의 용기에 대해서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 또는 설치 조건, 설치했을 때 보관하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통풍이나 이건 너무 기본이죠. 그러니까 불충분한 장소는 당연히 넣으면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통풍이 안 되면 안 되죠. 환기가 안 되면 안 되죠. 화기가 있어요. 이 자체가 위험한데 거기다가 위험한 화기를 또 집어넣어? 그러면 위험하죠. 더 위험하죠. 그 다음에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다가 또 근처에다 갖다 놔. 그럼 2차 폭발이 발생이 되면 2차 폭발이 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한번 보시죠. 용기 온도를 40도씨, 4자는 그냥 개념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자로 가면은 위험해. 4자 밑으로 보관해야 돼. 4자, 그러면 4도씨? 그건 또 너무 낮으니까 0 하나 붙여서 40도씨 이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용기들, 아세틸렌 이런 용기들은 결론 몇 도 이하로 유지해라, 보관해라, 40도 이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보시면 전도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주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되면 안 되겠죠. 충격을 막 가해요? 그러면 마찰료도 발생되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죠. 운반하는 경우는 캡이라는 게 이렇게 잘 캡을 세워서 운반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다른 것들은 다 딱 봐도 그치 이렇게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들인데 딱 하나 용기의 온도를 40도 이하. 이걸 막 숫자 바꾸겠죠. 50도 이하 막 이런 식으로. 60도 이하 막 이런 식으로. 네, 그죠? 40도입니다. 4자가 아주 안 좋은 숫자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당연히 이건 쓴 거고 안 쓴 거고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밸브 개폐 아까 기억나시죠? 천천히 해야지 한 번에 팍 열어봐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용의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둬야 됩니다. 이렇게. 용기를 눕혀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용기의 부식이나 마모 또는 변형 상태를 당연히 점검해야죠. 봤는데 여기서 막 리크 날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대로 썼다가는 또 사고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점검한 다음에 사용 전 점검, 작업 전 점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압력의 제한의 부족, 이것도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계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 킬로파스칼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게이지 압력이 127 킬로파스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127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127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숫자 기억하실 거는 아세틸렌 용기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안 좋은 숫자 4. 4도 아니죠. 4도 너무 낮으니까. 그죠?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온도니까 4도는. 그러면 40도 이하. 그 다음에 127 기억하셔라. 127. 사실 4에다가 1, 2를 더하면 7이에요. 7. 보세요. 1, 2하고 4를 더해봐요.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그럼 7.
그러니까 127 이렇게 이해하셔도 쉽게 이해됩니다. 그 다음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는 이거는 몇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사람이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을 상주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리고 빨리 감지를 해야죠. 그래야지 빨리 조치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물질은 물 갖다 놨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근데 대부분 어떤 게 물질이 위험한 거? 화재, 폭발, 누출. 화재, 폭발, 가연성, 누출은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 독성. 가스 감지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한 세팅으로 해서 경보가 울리도록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쪽과 어디서 수신부가 있겠죠. 수신경보반. 경비실이 될 수 있죠. 아니면 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긴 누가 있어야 된다? 근로자나 우리 직원들이 상주에 있는 그런 장소를 활용을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장소에다 거기다가 수신반 알람을 넣어요. 울리면은 뭐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설치 장소는 여기 보신 것처럼 배관 부위나 이런 데, 반응기 이런 데 가스 누출이 우려되는 장소겠죠. 그 다음에 가열로 등의 점원이 있는 곳에 가스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충전용 설비의 접속부에 그 다음에 배전반, 이론실, 제어실 내부에 특별히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한 장소는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어떻게 해라? 가스 감지기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설치 위치거든요. 설치 위치는 감지부는 당연히 누출부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만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교재에는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나왔을 때 가스가 나왔을 때 밑으로 가라앉냐 아니면은 위로 뜨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감지하는 그 가스 감지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가스 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당연한 거죠. 가끔 나오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경보 설정점 가끔 나와요. 기억나시죠? 안전한 상태를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 가스상을 봤을 때는 가스는 폭발이니까 폭발 범위였고요. 폭발 범위 밑에 있는 범위 폭발 하한계였고요. 안전한 상태를 얘기할 때는 그거의 4분의 1. 그럼 퍼센트로 얘기할 때 몇 퍼센트? 25%. 그래서 폭발 이게 이때를 기준으로 세팅 값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4%였잖아요. 그럼 가장 설명하기 쉽습니다. 4%니까 4분의 1이면 1%. 수소가 여기 이제 체류할 수 있는 장소라면 여기다가 수소 감지기를 설치할 때 수소 감지기 전체 퍼센트에서 1%가 될 때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값이니까? 폭발 하한계 값 LEL의 25%, 4분의 1 값이니까. 독성가스는 뭐가 있었어요? TWA 값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독성가스 누출 강도는 요거는 독성 물질의 허용 농도 이하, TWA 값이에요. 몇 ppm, 그런 것들. 그래서 위험한 ppm도 막 있었잖아요. 이 0.1인 경우, 그죠? 그것도 있었고,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농도의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가연성 가스의 경보기는 25% 정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30%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선 중요한 거는 가스의 폭발 하한계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30초만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몇 가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화염방지기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화염방지기 꼭 체크하셔서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펌프 같은 경우는 이상현상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현상, 공동현상, 영어로는 무슨 현상? 캐비테이션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에 대한 이음 부분에서 어떻게 용도냐. 이게 어떻게 지름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는 용도냐 아니면은 꺾으려고 방향을 전환하려고 그런 용도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딱 끝내려고 하는 용도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어떤 장치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 용기 중에서 아세틸렌 용기 이런 용기들은 기억하시죠? 40도와 40, 12 플러스 4, 7 요거 기억하셔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경보 설정점은 역시 LEL의 25% 이하, 독성가스는 여기 나오죠. 독성 물질의 허용도 이하, TWA 값 이하 이걸로 설정을 하셔라.
이번 시간 요점 정리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